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남북도로의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35%의 공정률을 보이는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의 십자형 물류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며 이해를 구했지만 조선소 재가동 대책은 없었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가 구도심 도로를 줄여 보행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있지만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전주와 고창 등 12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반 시설은 바로 도로입니다. 네, 현재 공사가 한창인 동서도로에 이어 남북도로도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새만금 방조제에서 김제까지 새만금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2년 전 시작된 공사는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그간 예산을 이유로 터덕거렸는데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둘, 셋! 기공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북도로 착공을 시작으로 새만금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서도로, 남북도로와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를 포함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리겠습니다. 남북도로 1단계 사업은 5년 뒤인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군산 오식도에서 부안 하석까지 12.7km를 최대 8차로까지 건설하고 이후 2단계로 14km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3년 뒤 완공될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을 십자형으로 연결하며 교통물류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새만금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만나게 될 지점입니다. 이 십자형 도로가 완성되면 인근 지역부터 내부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어느 곳이든 2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해 투자 유치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들을 축으로 내부 도로망이 실핏줄처럼 뻗어나가면 우리 도민들이 30년을 갈망해온 새만금 내부 개발이 남북도로가 첫 삽을 떴지만 2단계 사업 조기 착공과 신항만 국제공항 건설은 남은 과제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대로 새만금의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그려나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기공식이 끝난 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곧바로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며 이해를 구했지만 여전히 재가동 대책은 없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표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주 군산조선소 관련 지원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 총리는 민간 기업인 현대중공업에게 재가동을 강요할 수는 없었다며 그동안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영자들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부탁도 하고 또 같이 고민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군산 시민들이 원하시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 총리와 협력업체 대표들 간의 간담회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정부 대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군산조선소 재가동까지 버틸 수 있도록 생존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조건을 완화해 줄 테니까 금액을 상향시켜 줄 테니까 가서 돈 받아라 그러면 하나도 못 받고요. 특히나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는다라고 공시까지 한 마당에 이 총리는 해상풍력 등 대체 일감을 우선 주겠다고 약속하고 현대중공업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며 재가동의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로서는 기약 없이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어 또 한 번 상처만 받지 않을까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하라!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새만금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위원회 개편과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입니다. 새만금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위원 15명과 총리실 등 정부 측 위원 15명으로 구성됐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삼성 MOU 파기 문제를 배제하고 수질 문제도 방관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임해왔습니다.
특히 오종남 민간위원장은 지난해 회의에서 삼성 MOU 이행 시점이 5년이나 남았는데 문제가 뭐냐는 식으로 답하는 등 지역과 인식 차이도 컸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가 구도심 도로를 줄여 보행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불가피하게 도로 차선이 줄다 보니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 완산교부터 버스터미널까지 2.8km 구간의 천변길인 전주천 동로. 시는 60억 원을 투입해 왕복 5차로를 한 차선 줄이고 인도폭은 지금의 2배로 늘리는 소풍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모두 마쳤지만 차선 줄이기에 대한 찬반이 갈리면서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람 위주, 사람 우선으로 그 교통정책을 전개할 예정이고요. 교통 수요 관리랄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전주시는 걷고 싶은 도시를 표방하며 곳곳에 보행자 도로인 인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8차로를 6차로로 줄인 마존길을 시작으로 한 달에 한 번 차 없는 도로를 운영 중인 충경로 역시 인도를 대폭 넓히는 걷고 싶은 문화거리를 조성합니다. 이곳 기린대로 중앙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기로 해 차량 흐름이 더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심을 차가 아닌 사람 위주로 바꾸겠다는 건데 취지는 좋지만 시민 불만도 큽니다. 대중교통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만 계속 줄이다 보니 운전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겁니다. 도시가 커지면 승용차로 이동하기 더 편하는 거고 말로는 생태도시 이야기하면서 도시정책, 도시계획하고는 따로 가고 있는 이게 이제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보행자 중심 도시의 장점이 분명한 만큼 운전자와 시민 모두를 배려한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대기업 과점을 견제하고 기름값을 낮추겠다며 도입된 알뜰주유소가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석유공사 공급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은 경우까지 생겨나 이 알뜰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20일 기준 전주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현황. 저렴한 상위 30개 주유소 가운데 알뜰주유소는 단 한 곳. 평균 가격으로도 일반 주유소와의 차이는 26원에 불과합니다. 알뜰주유소는 6년 전 정유업체들의 과점을 깨고 기름값을 리터당 평균 100원 이상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도내에만 100곳이 넘는 알뜰주유소가 생겨났지만 가격 경쟁력을 잃어 소비자들의 관심도 식고 있습니다. 좀 싸게, 알뜰주유소 했으면 좀 싸게 해줘야지. 더 비싸게 바꾸니까 안 됩니다. 끝까지 가게 만들려면 그만큼의 가격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가 기름을 정유업체로부터 대량으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유가 하락에 격차가 줄어든 데다 일반 대리점과 거점 주유소의 가격 공세로 시중에서는 석유공사 공급가보다 더 저렴하게 유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유사에서 알뜰주유소 대행을 거점 주유소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반경 한 8km 정도까지는 그 여파가 계속 미칠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지원이 약화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알뜰주유소 등장으로 가격 경쟁이 심해져 기름값이 동반 하락했다는 반론도 있지만 당초 도입 취지가 퇴색해 알뜰주유소 정책도 함께 표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LG화학 익산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조합 불법 도청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20일 LG화학 익산공장의 임금교섭 도중 휴게실에서 4층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이크와 녹음기가 발견됨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노조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시원한 계곡과 고즈넉한 산사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내변산도 좋을 듯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거대한 암벽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맡기고 폭포가 만들어내는 경쾌한 장단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더위는 어느새 저만치 달아납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에 숨이 차는 것도 잠시. 숲에 가렸던 호수가 모습을 드러내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자 나오니까 새소리도 들리고 매미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이런 녹색의 풍광 보는 게 되게 마음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기암괴석을 병풍 삼은 고려시대 사찰 내소사도 깊은 연륜을 뽐내며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을 꿋꿋이 버텨온 나무는 널찍한 그늘로 더위에 지친 이들을 품어 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산사의 모습을 담노라면 땡볕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솔레움 가득한 숲길은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인생을 재정비하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아니 번잡한 도시 공간을 벗어나가지고요. 짧은 거리지만은 그래도 조용한 숲속을 걸으면서 그동안에 찌들었던 삶에 대한 그 부분을 잠시 잊어버리고. 서해의 명산 내변산은 다양한 아름다움을 품에 감춘 채 더위에 지친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시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주시는 어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 선포식을 열고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전주를 만들기로 다짐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는 지난 89년 채택된 UN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 사회를 뜻합니다. 익산역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8월 15일 건립을 목표로 서명운동과 시민의 뜻을 담은 건의서를 청와대와 외교부에 전달할 계획이며 익산시도 철도 공사를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고창군은 90호 해수욕장에 수산물 복합 활성화 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순창읍에 600가구 규모의 주택과 공공용지 공급 사업에 착수합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택지 개발 사업은 11만 제곱미터 규모로 2022년 완공 계획인데 아파트와 단독주택,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확보로 새로운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주목됩니다. 전북개발공사와 잘 협력해서 순창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안군은 지난 2015년 87억 원을 들여 마이산에 착수한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명품가로 조성과 홍삼 축제 육성 등의 사업을 오는 2019년까지 차례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이 어민 자율의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지난 2015년 90호에 착수한 수산물 판매장과 식당, 민박 등의 시설을 갖춘 수산물 복합 활성화 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어업 공동체의 새로운 수익 창출과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촌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는 화장품 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화장품 산업지원센터와 성균관 대학교 간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기술개발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균관 대학교하고 남원시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아주 이를 협력해서 상생의 효과를 내기 위함입니다. 여름 휴가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군별로 피서지 축제가 이어집니다. 부안군은 지역 특산품인 참뽕 홍보를 위해 닷새간의 일정으로 오는 28일 축제를 개최하고 임실군은 오는 주말 이틀간 생활체육공원에서 다슬기 잡기 등의 체험 행사를 개막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덕진구 인후동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50살 A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물 일부와 집기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원룸 인근에는 산부인과 건물이 있지만 불길이 빨리 잡혀 옮겨 붙지는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지난달 군산에서 맨홀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밀폐 공간 작업 전 선행돼야 할 위험 요소 제거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차관급 인사에 전북 출신 2명이 포함됐습니다. 최수규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고려대를 나와 대통령 비서실 중소기업 비서관과 중소기업청 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심덕섭 신임 국가보훈처 차장은 고창 출신으로 고창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행정자치부 창조정부 조직실장 등을 거쳤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마련된 썸머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오페라와 발레 음악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 오늘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공간 봄 목요 초청 공연이 오늘 한옥마을 내 카페 공간 봄에서 싱어송라이터 루빈의 무대로 마련됩니다. 프로젝트 윤이 오늘까지 갤러리 숨에서 덩굴 식물을 소재로 한 작품을 전시합니다. 조선 도공을 기리는 한국 현대 도예 작가 초대전이 남원 예가람길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갯벌과 수산물을 함께 즐기는 고창 갯벌축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만돌 하전마을 갯벌체험장에서 개최됩니다. 제19회 전주 명품 복숭아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부안군청, 내일 익산시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제5회 청소년 인문 포럼이 오는 30일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서 있습니다. 제46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학생 사격대회가 오늘부터 31일까지 전북 종합사격장에서 치러집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전주와 고창 등 12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3도, 군산 32도 등 31도에서 33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